잠베지강의 보석이며 아프리카 여행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빅토리아 폭포는 세계적인 자연경관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다. 남미의 이과수, 북미의 나이아가라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 중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아프리카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코스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마주하는 폭포의 거대함에 여행객들은 감동과 탄성을 지른다. 빅토리아 폭포는 아프리카 남부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국경을 걸쳐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 두 나라를 통과하면서 여행을 하게 된다. 잠비아와 짐바브웨를 잇는 다리의 이름은 빅토리아 폴스 브릿지이며 다리는 두 나라의 국경을 이룬다. 잠비아 쪽의 관광 거점 도시는 리빙스턴이고 짐바브웨 쪽의 거점 도시는 빅토리아 폴즈 시티이며 보통은 줄여서 빅폴시티라고 부른다. 빅토리아 폭포는 아프리카 남부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국경을 가르며 인도양으로 흘러가는 잠베지강 중류에 있다. 폭 1676m, 최대 낙차 108m이며 일반적으로 2월이나 3월 잠베지 강의 수량이 많아질 때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만들어진다. 폭포의 동쪽이 잠비아이며 서쪽이 짐바브웨다. 폭포는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을 흐르는 잠베지 강이 만들어내며 물길은 상류에서는 유유히 흐르다가 점차 폭포에 가까워지면서 강의 폭이 1.6km로 넓어지고 강의 가운데에 군데군데 작은 섬들이 나타난다. 우기가 끝난 3월 이후에 수량이 풍부해져 떨어지는 폭포에서 흩어져 날리는 물안개가 주변을 환상적인 풍경으로 만든다. 국경을 나누는 빅토리아 폴스 브릿지의 양쪽으로는 두 나라의 입국 심사를 하는 곳이 있고 다리의 가운데로는 철로가 설치되어 있다. 다리 위에서는 민속품을 판매하는 노점상과 다리 아래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며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붐빈다. 다리의 중간 지점에는 유명한 번지 점프를 하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리 아래로 소리를 지르며 떨어지는 아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두 나라 폭포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서면 특이하게도 입구 가까운 곳에 두 나라 모두 각각 영국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빅토리아 폭포를 유럽 사람으로 처음 방문한 사람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이다. 영국에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한 리빙스턴은 런던 선교회의 일원으로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리빙스턴은 탄자니아에서의 노예제도 투쟁과 이후 잠베지 강의 흐름을 따라 나서는 남부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탐험을 하게 되었다. 이때 탐험에서 리빙스턴은 빅토리아 폭포에 도달하게 되었고 스스로 폭포의 이름을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 빅토리아 폭포라고 불렀다. 리빙스턴이 빅토리아 폭포에 도달하였을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지역의 원주민인 콜로로족은 멀리서는 치솟는 물보라만 보이고 천둥과 같은 굉음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빅토리아 폭포를 천둥치는 연기라는 뜻의 모시오아투냐라는 이름으로 이미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폭포의 이름은 빅토리아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현재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주요 관광객은 거의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다. 동양 사람들의 경우 여행객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해도 아직은 유럽에서 온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동양의 여러 나라들과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연관성도 없을 뿐더러 거리상으로도 지구 거의 반대편이어서 짧은 기간에 방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의 여행객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끌만한 상품이 필요했던 잠비아와 짐바브웨 두 나라는 리빙스턴의 동상을 입구에 세웠다. 폭포 입구에 우뚝 서 있는 리빙스턴의 동상은 유럽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관광 수익을 창출하며 상업적으로 이익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였던 향수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아 휴양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이 많다. 상류인 초베강에서 시작해 빅토리아 폭포와 하류의 협곡지대를 지나서 흐르는 잠베지강은 강이 유역의 15만 마리의 코끼리를 비롯하여 아마 영양,
기린 등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낙원을 이룬다. 또한 주변의 호수에는 수많은 홍학이 날아와 집단 번식하고 있으며 초원지대에는 얼룩말을 비롯해 수많은 초식동물과 이들의 포식동물들이 서식한다. 빅토리아 폭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우비를 준비해야 한다. 여행 가이드가 동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알려주지만 모르고 우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폭포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아 낭패를 보게 된다. 바람에 실린 물 한 개가 거의 소나기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폭포를 관람하고 나와 매표소 앞으로 가면 넓은 주차장 한편에 가판대며 상점, 골동품 전문점 등이 모여 크고 작은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수공예품을 많이 파는데 가판대의 기념품 대부분은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빅5로 불리는 코끼리, 사자, 콧불소, 버펄로, 표범이다. 폭포 주변에서는 번지 점프를 비롯하여 래프팅, 카누 등 레포츠가 여행객들을 맞는다.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헬리콥터 타기와 래프팅, 번지 점프 등을 할 수 있으며 저녁에 잠베지 강의 유람선에 승선을 하여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며 식사를 함께하는 선셋 크루즈를 즐길 수 있다.